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TBS 김어준 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의 고액 출연료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TBS가 그의 출연료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논란이 가중됩니다. 그 가운데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돈을 잘 버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의 해명을 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매체가 김어준 씨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데 1인 회사, 1인 기업을 수령을 세워서 절세 효과를 편법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매체의 주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재명 기자, 이게 뭐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겁니까? 쿠키뉴스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야당이 지금 김어준 씨가 회당 200만 원가량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 가운데 TBS 김어준 씨가 이 출연료를 자신의 회사, 1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주식회사 김어준입니다. 이 회사 이름 자체가. 아, 그건 사실입니까? 만든 거? 그렇죠. 그 회사 자체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 거죠. 주식회사 김어준. 그렇죠. 주식회사 김어준으로 그 출연료를 입금시킨다. 네. 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1인 법인을 통해서 출연료를 편법으로 납세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무사 얘기처럼 법인을 설립하면 출연료를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세금을 덜 내도 된다고요? 제가 종합소득세를 내면 최고 45%까지 번 돈에 45% 세금을 떼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법인을 돌려서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25%니까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편법 절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등기사항을 떼봐서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회사를 세운 거긴 한데 자, 뭐 이재명 기자, 김어준 씨 회사, 주식회사 김어준이 뭐 제대로 된 회사하고 임원도 좀 많고 사업도 활발하게 하면 뭐 편법 절세다라는 비판 자체가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내이사 김어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임원으로 이제 김어준 씨가 등록돼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1인 회사 같습니다. 다른 이제 임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송 콘텐츠 유통업 등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방송 그 설립 목적을 세워놨는데 김어준 씨 해명은 원래 이제 방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설립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했고 그래서 그냥 회사만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그쪽으로 받았던 출연료들을 돌린 적이 없고 다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서 다 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이 여부 자체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어준 씨의 이제 반박도 만만치 않군요. 회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출연료를 글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게 김어준 씨의 반박인데, 자, 이 회사가 자, 무엇을 하는 회사로 설립이 된 건지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시죠.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도 들어가 있고요. 통신 판매업도 들어가 있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도 들어가 있고 주류 판매업도 들어가 있고요. 광고 작업, 영화 비디오, 그리고 매니저 다양한 사업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사내이사 임어준은 이제 임원은 사내이사 김어준 한 명인 1인 기업이다라는 현재 상황 되겠군요. 김어준 씨의 이 의혹에 대한 반박 해명 들어보시죠.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그 법인은 제가 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건데 여차저차해서 사업을 결국 안 하기로 했고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어요. 자, 김어준 씨 주장인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당에서 요즘 김어준 씨의 다양한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김어준 씨 해명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 TBS 교통방송은 서울 시민들에게 교통에 관련된 문제,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시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백신 수급에 관련된 문제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전달해야겠죠. 근데 저 자리에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라고 서울 시민이 혈세를 통해서 TBS에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공영방송에서 네. 자기 얘기를 자기 해명을 하는 거 부적절하다? 아니, 자기 방송에서 그 방송은 공공재고 그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이죠. 김어준 씨가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해명하고 싶으면 SNS나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자들과 매체들에게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노릇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TBS,
서울시의 교통방송에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정치 편향성 논란부터 결국 개인이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김어준 씨의 방송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상황에 이르렀으면 지금 각종 논란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지난날 있었던 문제들 분명하게 팩트로 정리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을 향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끄집어냈던 얘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텐데 배후가 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 등에 대해서 언급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 일일 텐데 여전히 뭐가 문제냐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게 결국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논쟁들을 소모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어준 씨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큰 문제 제기의 한 축의 본질은 고액 출연료입니다. 기준에 넘는 고액 출연료를 TBS가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이 같은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야당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 자세히 살펴보시죠. 허은하 국회의원, 김어준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이라면 박원순 체제하에서 1137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번 돈만 23억이다.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가 김어준이다. 좌파 코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이고 과연 서울시의 시민들의 세금이 상당수 지원되는 TBS에서 김어준 씨에게 얼마의 출연료를 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공직자도 아니고 선을 그냥 막 넘어가시는데 어떤 의도로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런 기사를 쓰는지는 잘 알겠는데 내곡동 취재, LCT 취재 같은 거 하시길 부탁드리고 공직자도 아닌데 제가 개인 계좌를 또 주니까 자 오버들 하지 맙시다. 자, 오버하지 말랍니다. TBS는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TBS 뉴스공장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 그 점 고려하면 김어준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 김어준의 출연료가 연간 7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작비 10% 미만이다라고 논란이 제기되자 TBS가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얼마인지 끝까지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TBS의 논리는 뉴스공장이 막대한 수익을 벌기 때문에 김어준 씨에게 얼마를 줘든 상관없다라는 논리가 타당합니까? 글쎄요, 지금 어쨌든 TBS의 이제 반박은 그거죠. 어쨌든 뉴스공장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보고 그 중에 제작비로 들어가는 게 10%가 안 된다. 그 제작비 내에 또 이제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또 있다 이러는데 출연료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건데. 글쎄요, 개인의 출연료,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밝힐 수 없다. 제가 지난번에 저는 거기까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논란의 본질은 어쨌든 TBS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TBS에. 그렇다 그러면 TBS가 당연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만큼 그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할까? 조금 전에 김어준 씨가 이런 거 제기할 시간에 내곡동 취재나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저널리즘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김어준 씨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본질을 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김어준 씨가 내곡동 논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당시 시장시설에 셀프 보상을 받았느냐였죠. 그런데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그 논란은 측량을 갔는지 아니면 생태탕을 먹었는지 굉장히 엉뚱한 대로 비화됩니다. 그것이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의혹입니다. 근데 그 의혹이 만약에 후보 검증이나 내지는 어떤 저널리즘 관점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방송, 본인의 자리, 본인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지금 이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TBS나 김어준 씨가 보다 책임감 있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조금 전에 김어준 씨가 뉴스 공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막대하다. 제작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연료를 얼마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TBS와 같은 논리로 조금 전에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이 주장을 잘 살펴봐야 될 게 이거 김어준 씨가 다 버는 돈인가? 라고 보면 방송의 원리상 그렇지 않거든요. TBS도 좀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그 시간에 다른 프로가 했을 때 수익을 얼마나 냈을지 그리고 나서
뉴스공장에 들어갔을 때의 수익이 얼마나 됐을지 그 차이를 얘기해야지 뉴스공장에 벌어들이는 수익이다라고 보기에도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뉴스공장이 그렇게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게 김어준 씨가 TBS에 벌어주는 돈인지 뉴스공장에 김병민을 안 치면 얼마를 벌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TBS는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예. 돈을 버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정확한 TBS의 명칭은 뭐냐면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서울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TBS는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을 통해서 교통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은 저런 논리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법이 있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TBS 같이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그 기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운영을 갖다가 해라.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행정안전부가 출연 기관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그 예산 편성 지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 운영 지침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굉장히 내용이 많던데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라.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계약서 제대로 쓰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나머지는 그거로서부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찾아봤더니 TBS의 1년 예산이 505억이었고요. 그 중에 388억이 이제 서울시가 보조를 갖다 해준 것인데, 지원을 해준 것인데, 만약에 이제 허은하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어준 씨가 한 번에 200만 원, 일주일에 5번 하면은 일주일에 1000만 원, 1년에 한 505억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니 도대체 어떤 기관이 전체 예산의 1%가 되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 계약서 한 장 없이 그걸 집행할 수 있겠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완전히 따라 올라가 보면은 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예.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내 출연료라고 하면 김어준 씨는 내가 정확히 얼마를 갖다가 받았고 내가 뭐 이렇게 기여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될 거를 왜 말을 흐리면서 딴 데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논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제대로 된 계약서를 썼느냐의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구두 계약한 거 아니냐. TBS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출연료 200만, 먼저 국민의힘 200만 원, 상한액 100만 원. TBS 제작비 규정에 어긋난다. 입장문, 인지도 등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 지급 가능하다라고 반박했고요.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으로 지급한 건 탈법이다. 그러자 방송계의 오랜 관행이다라고 TBS가 해명을 합니다. 자, 오랜 관행이다. TBS가 이렇게 해명함에 따라서 KBS와 EBS까지 논란이 번집니다. KBS, EBS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KBS 고용보호법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라디오 외부 진행자와 계약을 진행한다. 구두 계약 사례 없다. EBS, 라디오 외부 진행자, 출연자는 문체부 양식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자, 그럼 TBS만의 관행인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계약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서울시 의회가 그동안에 사실은 박원순 시장 한 거의 상기 동안에 거의 같은 당의 의회로서 아주 성실하게 자기 말하자면 하부 기관들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야 된다. 내부 감사를 하든 시의회에서 왜냐하면 시가 돈을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예. TBS도 KBS와 EBS에 준하는 그와 같은 규정이 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지금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쪽은 또 우리 쪽 옹호하니까 또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원하니까 혹은 한때 박 시장은 또 그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자생력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라 이렇게 그것도 잘못된 말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손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1차적으로 시의회가 조금 더 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뭐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시가 감사에 착수하고 예. 또 물론 뭐 독립법인으로서의 한계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잘못하면 언론에 대한 또 이것을 또 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잘 따져서 TBS도 이렇게 저항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그 돈가대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고치겠다 이렇게 네. 답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논란은 김어준 씨가 뭐 얼마의 출연료를 받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얼마의 출연을 받든 워낙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그 절차를 거쳐가면서 집행됐느냐, 이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 뒤에 내가 이렇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식의 해명, 투명한 해명이 따라온다면 이 문제는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를 받는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 벌어준다라는 식의 해명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